안녕하세요. 체육교사 김명석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선생님들이 원격 수업에서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는 온라인 수업 도구와 방법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원격 수업에 필요한 도구는 크게 세 가지로 나누어 살펴볼 수 있는데요. 먼저 수업 자료 제작, 수업 자료 공유, 쌍방향 수업 운영입니다. 먼저 수업 자료 제작을 위한 온라인 수업 도구를 살펴보겠습니다. 수업 자료를 제작할 수 있는 도구는 파워포인트, 키노트 등 여러 가지가 있지만 제가 추천드리는 도구는 미리 캔버스입니다. 이미 많은 선생님들이 사용하고 계실 텐데요. 미리 캔버스는 이용할 수 있는 다양한 템플릿이 많기 때문에 빠르고 간편하게 멋진 디자인의 수업 자료를 만들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부터 미리 캠퍼스에 실제로 접속을 해서 수업 자료를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측 상단에 로그인하기 버튼을 눌러서 로그인을 하면 되는데요. 자, 회원 가입을 하셔도 되고 아니면 기존의 카카오톡이라든지 네이버, 페이스북, 구글 계정으로 로그인을 할 수도 있습니다. 자, 이렇게 로그인하면 내가 지금까지 제작한 자료들을 한눈에 볼 수가 있어요. 자, 여기서 우측 상단에 새 디자인 만들기 버튼을 눌러 새로운 디자인을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 우선 자기가 만들려고 하는 자료의 사이즈를 선택을 해야 되는데요. 우리는 수업 자료를 제작할 거기 때문에 여기 프레젠테이션 버튼을 선택해 주면 됩니다. 자, 편집 화면을 처음 보게 되면 이렇게 빈 슬라이드가 하나가 보이는데요. 이 빈 슬라이드에다가 선생님들이 원하는 텍스트나 도형 등을 넣어서 자료를 만들면 됩니다. 자, 필요한 슬라이드가 더 필요하다. 그러면 페이지 추가하기 버튼을 눌러서 페이지를 슬라이드를 추가할 수도 있고요. 페이지 삭제 버튼을 눌러서 삭제할 수도 있습니다. 자, 그런데 미리 캠퍼스는 직접 자료를 하나하나 만들기보다는 좌측에 보시는 바와 같이 무료로 제공되는 멋진 템플릿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원하는 템플릿을 찾아서 그 템플릿을 내 수업에 맞게 변경해 가면서 사용하는 것이 훨씬 효과적입니다. 자, 그러면 프레젠테이션을 하나 가져와 볼게요. 여기 보시면 수업 프레젠테이션이라고 나와 있는데 더보기를 누르면 수업에서 사용할 수 있는 사용할 만한 템플릿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자, 여기서 원하는 템플릿을 하나 골라 보겠습니다. 자, 저는 요 슬라이드를 한번 선택을 했고요. 자, 이 템플릿으로 덮어쓰기 버튼을 누르면 자, 이렇게 선생님들이 슬라이드를 제작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자동적으로 슬라이드가 쭉 생성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자, 그러면 여기서 삽입되어 있는 텍스트만 바꾸면 선생님들만의 자료를 만들 수가 있겠죠. 자, 이런 식으로 텍스트 글꼴도 이 디자인에 맞춰서 다 설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선생님들은 텍스트만 바꿔주시면 됩니다. 자, 이런 식으로 선생님들 수업에 맞게 텍스트를 바꿔주시고요. 필요 없는 슬라이드는 페이지 삭제로 지워주시면 됩니다. 자, 두 번째 슬라이드는 저는 수업 주제를 적어주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건강과 체력, 맨몸 운동을 한다 라고 했을 때 이런 식으로 적어줄 수가 있고요. 자, 텍스트뿐만 아니라 슬라이드에 다양한 이미지랑 동영상, 음악 등과 같은 요소들도 첨부할 수가 있는데요. 자, 한번 첨부해 볼게요. 자, 필요 없는 요소들은 자, 선택을 해서 삭제를 해 주시고요. 선생님들이 사용할 이미지를 자, 업로드 메뉴 버튼에 들어가서 선생님들 컴퓨터에 저장되어 있는 이미지를 업로드를 해서 불러올 수가 있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이미지를 직접 업로드를 해서 가져올 수가 있고요. 이미지뿐만 아니라 동영상 또는 음악 파일들도 선생님들이 갖고 있는 여러 가지 자료들을 업로드를 한 후에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만약 선생님들 컴퓨터에 사용할 만한 사진이 없다면 미리 캠퍼스에서 따로 사진을 검색해서 검색한 이미지들을 끌어와서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자, 미리 캠퍼스에서 검색 후에 나타나는 이미지들은 저작권이 무료이기 때문에 부담 없이 사용할 수가 있고요. 자, 이미지를 클릭하면 다양한 필터나 그림자와 같은 효과도 줄 수가 있습니다. 사진 메뉴 밑에 보면 요소 메뉴가 있는데 이 요소 메뉴에는 사진, 이미지 이외에도 다양한 수업 자료에 쓸 수 있는 요소들이 많이 있습니다. 자, 텍스트도 이런 식으로 넣을 수가 있고요. 테마 색깔도 변경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번에는 동영상을 한번 넣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동영상 버튼을 누르시면요. 자, 유튜브에 있는 동영상을 바로 가져올 수 있는 URL 입력창이 나오는데요. 이 URL 입력창에다가 선생님들이 원하시는 유튜브 동영상의 링크를 넣어주시면 돼요. 자, 유튜브에 들어와서 선생님들이 수업에 사용하실 수 있는 동영상을 하나 자, 선택을 하시고요. 동영상 아래에 있는 공유 버튼을 눌러서 이 동영상의 주소를 복사를 하고 미리 캠퍼스에 넣어주고 만들기 버튼을 누르면 동영상이 이런 식으로 삽입이 됩니다. 자, 이렇게 동영상을 바로 삽입할 수도 있고요. 아니면 자, 텍스트 버튼을 눌러서 텍스트에다가 붙여넣기를 하고 텍스트를 클릭을 하면 동영상으로 넘어가게끔 할 수도 있어요. 자, 텍스트를 클릭을 하고 밑에 보시면 링크라는 옵션이 있는데 이 링크 옵션을 클릭을 하고 이 텍스트를 누르면 이동할 링크를 유튜브 동영상 주소겠죠. 자, 이렇게 넣어주고 적용을 시키면 이 미리 캠퍼스 안에서 동영상을 직접 보여주실 수도 있고요. 이 텍스트를 클릭하면 새로운 창이 열리면서 동영상을 보여줄 수도 있습니다. 자, 여기서 유튜브 동영상을 가져오실 때 유용한 팁을 하나 말씀을 드리자면 유튜브 동영상을 그냥 가져오시는 게 아니라 자, 유튜브에서 선생님들이 수업에서 사용하실 수 있는 사용할 구간만 딱 선택을 한 후에 공유 버튼을 누르면 이렇게 시작 시간 옵션이 체크할 수 있는 옵션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이 옵션을 체크를 하면 동영상 주소가 이렇게 새롭게 생성이 되는데요. 그 동영상 주소를 복사를 하고 자, 여기다가 넣어주시면 선생님들이 선택한 구간으로 바로 보여줄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까지
만들어 놓은 슬라이드를 슬라이드 쇼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화면이죠. 마우스를 클릭할 때마다 다음 슬라이드를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동영상을 바로 실행시켜서 볼 수도 있고요. 또는 링크를 클릭해서 새로운 창에서 자, 원하는 구간부터 시작되는 유튜브 동영상을 보여줄 수도 있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나머지 슬라이드들도 선생님들이 원하는 이미지와 동영상을 채워서 수업 자료를 완성하시면 되고요. 완성이 된 슬라이드는 제목을 입력을 해서 관리를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완성이 된 수업 자료는 좌측에 작업 공간에 들어가 보시면 이렇게 나타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완성된 자료를 좀 더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서는 드라이브에다가 저장을 하는 것이 관리하기가 수월합니다. 자, 폴더를 생성해서 자료를 관리하는 방법을 같이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작업 공간에서 내 드라이브 메뉴를 클릭을 하고요. 여기 보시면 상단에 폴더라는 글자가 보이는데 여기서 우측 상단에 점 3개를 눌러 새 폴더 추가를 클릭을 합니다. 그리고 선생님들이 만든 자료를 저장할 폴더를 하나 만들어 주시고요. 자, 이렇게 만들어 놓은 요 자료에다가 자, 선생님들이 방금 전에 제작한 요 슬라이드 위에 마우스를 올려 놓으시면 요 점 3개의 메뉴가 나타나는데 여기서 이동 메뉴를 클릭을 하고 방금 전에 새로 만든 폴더를 선택하고 이동 버튼을 누르면 요 자료 1이라는 폴더 안에 선생님들이 만든 자료가 들어가게 됩니다. 자, 홈 버튼을 누르신 다음에 제일 첫 화면을 보시면 이런 식으로 내 드라이브에 자료 1이라는 폴더에 선생님들이 만든 자료가 들어가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선생님들이 자료를 하나를 만들어 놓으시면 다음 자료를 만들 때 굉장히 수월합니다. 그 이유가 자, 요 자료를 복제해서 사용하시면 되거든요. 자, 사본 만들기 버튼을 눌러서 새로운 자료를 하나 복제를 하시고요. 자, 이 자료를 클릭을 하면 선생님들이 지난번에 만들었던 그 자료를 다음 차시에 맞는 내용만 하나씩 변경해 가면서 재사용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자, 보시는 바와 같이 첫 슬라이드는 계속적으로 사용되는 슬라이드이기 때문에 건드릴 필요가 없겠죠. 자, 다음 두 번째 슬라이드부터 선생님들이 변경된 주제에 맞게끔 이름을 바꿔주시고요. 이미지나 동영상 내용만 바꿔서 저장을 하시면 계속적으로 선생님들이 디자인에 대한 고민을 할 필요 없이 이렇게 자료를 하나 만들고 그 자료를 복제해서 사용을 하게 되면 선생님들이 새로운 자료를 만들 때마다 어떤 디자인으로 만들지 고민할 필요가 없이 일관성 있는 자료를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새로운 수업 자료의 이름만 바꿔주면 되겠죠. 자, 저도 보시는 바와 같이 체육 수업이라는 폴더를 하나 만들고 이 폴더에다가 계속적으로 자료를 새로 만들고 복제하고 만들어서 이렇게 채워 나가고 있어요.
자, 이렇게 만들어 놓은 자료는 언제든지 재사용하고 업데이트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만든 자료들은 다른 사람에게 공유도 할 수가 있는데요. 자, 공유할 슬라이드를 선택을 하고 저 상단에 저장 디스크 모양의 아이콘 오른쪽에 있는 공유 버튼을 누르면 요 슬라이드를 볼 수 있는 URL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이 URL을 복사한 후에 공유할 사람에게 보내주시면 공유를 쉽게 할 수가 있습니다. 자, 뿐만 아니라 공유 버튼 옆에 다운로드 버튼을 누르면 이 슬라이드를 이미지 또는 PDF나 PPT로 다운로드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지금까지 수업 자료를 제작할 수 있는 도구 중에 가장 간편하고 어렵지 않은 미리 캠퍼스라는 도구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자, 이번에는 제작한 수업 자료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공유할 수 있는 노션이라는 도구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노션은 노트 앱으로 알려진 에버노트나 원노트와 같이 온라인에서 메모나 노트를 작성할 때 많이 사용하는 도구인데요. 다양한 기능과 많은 템플릿을 제공하고 있어서 쉽고 편리하게 수업 자료를 저장하고 공유하는 용도로 사용할 수 있는 도구입니다. 자, 그러면 노션에 실제로 로그인을 해서 한번 사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로그인은 구글 계정으로 바로 로그인을 할 수가 있고요. 이 노션에 노트를 기록한 자료는 외부에 공개를 하면 이게 바로 홈페이지가 되기도 하고 블로그로 사용할 수도 있는 형태의 노트가 만들어집니다. 노션은 프로그램을 따로 PC에 설치할 수도 있고 브라우저에서 바로 이용도 가능합니다. 자, 좌측에 사이드바를 보면 최상단 메뉴가 보이는데요. 자, 빠른 검색 메뉴를 클릭을 하고 자신의 노트에서 검색할 키워드를 이곳에 입력을 하면 자신이 찾고자 하는 노트를 빠르게 찾을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그 아래에 있는 모든 업데이트라는 메뉴를 클릭을 하면 자신이 언제 노트를 수정을 했고 어떤 내용이 수정이 되었는지 그러한 내용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설정 메뉴에서는 알림이라든지 언어, 한국어, 미국어를 따로 설정할 수가 있고요. 테마를 클릭을 하면 다크 모드나 라이트 모드 등 선생님들의 취향에 맞게끔 테마를 바꿀 수도 있어요. 그리고 그 아래에 보면 업그레이드라는 메뉴가 있는데 유료로 업그레이드를 하면 한 번에 파일 업로드 할 수 있는 용량이 무료가 5메가인 반면에 유료 같은 경우에는 무제한 용량으로 업로드가 가능하고요. 기타 몇몇 가지 기능들이 무료보다는 좀 더 업그레이드된 내용으로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야, 그런데 무료로 이용을 해도 선생님들께서 수업 자료를 관리하는데 전혀 지장이 없기 때문에 선생님들이 사용할 때는 무료로 이용할 것을 추천드립니다. 자, 그리고 아래 개인 페이지에 보면 저장된 노트들이 트리 형식으로 저장되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저장된 노트 중에서 주로 사용하는 노트들을 클릭을 하고 우측 상단에 즐겨찾기 버튼을 클릭해 주면 상단에 즐겨찾기 메뉴로 노트가 보여지게 됩니다.
자, 그러면 새로운 노트를 하나 만들면서 보다 자세히 노션의 기능을 살펴보겠습니다. 자, 개인 페이지 글자 위에 우측에 있는 페이지 추가 버튼을 누르거나 맨 아래에 있는 새 페이지 버튼을 누르면 자, 이런 식으로 새로운 페이지가 하나 생성이 됩니다. 자, 이렇게 새롭게 생성된 페이지에 제목을 적어 주시고요. 자, 제목 위에 보면 아이콘 및 커버를 추가할 수 있는 메뉴도 나타납니다. 그래서 아이콘을 자, 하나를 추가를 해 줄 수 있고요. 아이콘 변경은 추가된 아이콘을 클릭을 해서 자, 원하는 아이콘으로 변경도 가능합니다. 자, 아이콘뿐만 아니라 커버도 한번 추가해 보겠습니다. 이렇게 커버 버튼을 클릭을 하면 이렇게 상단에 커버가 생성이 되는데 마찬가지로 커버 위에 마우스를 올려서 나타나는 커버 변경이라는 버튼을 클릭을 해서 이 페이지의 특성에 알맞는 이미지를 커버로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자, 기본적으로 이렇게 갤러리에 저장되어 있는 사진을 커버로 이용하셔도 되고요. 또는 선생님들이 컴퓨터에 저장되어 있는 이미지를 업로드할 수도 있습니다. 자, 그리고 제가 추천드리는 방법은 자, 가장 우측에 보면 언스플래시라는 사이트에서 커버를 검색을 해서 이미지를 검색을 해서 나타나는 이미지를 커버로 만드는 것이 가장 손쉽게 선생님들이 만든 페이지에 적합한 이미지를 커버로 만드는 방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아이콘과 커버를 이용해서 페이지를 꾸며주게 되면 지루하지 않게 재밌는 노트를 만들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내용 입력은 초기에 보이는 바와 같은 메뉴에서 내용을 가져오거나 입력할 수가 있는데 일단 엔터키를 눌러 빈 페이지로 시작해 보겠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선생님들이 원하는 내용들을 이 페이지에다가 입력을 하실 수가 있고요. 이렇게 만들어진 페이지는 개별 설정이 가능한데요. 자, 우측 상단 위에 공유 버튼을 자, 클릭을 하면 이 페이지를 웹에서 공유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공유 옵션 버튼을 활성화 시켜주면 공유할 수 있는 링크가 나타나는데 자, 이 링크를 자, 카피를 해서 공유하고 싶은 사람들에게 알려주면 그 링크를 가진 사람들은 이 링크를 통해서 이 페이지에 접속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공유 옵션들을 살펴보면 이제 편집을 허용할 수 있는지 없는지를 활성화시킬 수 있는 버튼이 있고요. 편집은 허용하지 않더라도 댓글 등을 달 수 있게끔 할 수 있는 버튼도 있습니다. 자, 아래에는 또 템플릿, 이 만들어진 페이지에 대한 이 디자인 템플릿을 복제할 수 있는지 없는지에 대한 옵션도 선생님들이 설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그 오른쪽에 업데이트 버튼을 클릭을 하면 이 페이지에 선생님들이 언제 업데이트를 했고 어떤 내용을 업데이트가 되었는지 한눈으로 쭉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 우측에 그 점 3개 메뉴를 클릭을 하면 스타일을 선생님들이 지정해 줄 수가 있는데요. 자, 노션은
스타일을 지정할 수 있는 옵션 값들이 많지 않아요. 자, 글자 옵션 같은 경우에는 요 기본, 쉐리프, 모노 세 가지 스타일을 자, 제공을 해 주고요. 자, 텍스트의 크기도 작은 텍스트를 이용할 것인지 큰 텍스트를 이용할 건지를 그냥 두 개만 가지고 선택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너비는 전체 너비를 할 것인지 좁은 너비를 할 것인지가 이제 설정을 할 수가 있는데요. 아무래도 전체 너비로 하는 것이 이 페이지를 공유했을 때 PC에서 보기가 좋습니다. 자, 지금은 전체 너비로 해도 변화된 모습을 볼 수가 없는데요. 사이드바를 닫고 다시 한번 해보면 그 차이점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사이드바를 없애는 방법은 사이드바에 마우스를 올려놓으면 좌측 상단에 사이드바 닫기라는 버튼이 나타나는데 이 버튼을 이제 클릭을 하면 자, 사이드바가 없어졌죠. 자, 그리고 나서 다시 전체 너비를 옵션을 바꿔 보겠습니다. 자, 변경할 때마다 좁은 너비에서 보다 더 넓은 전체 너비로 바꾸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번에는 텍스트를 입력을 할 때 일반적으로 텍스트를 적어서 입력하는 것이 아니라 자, 텍스트에 클릭을 하면 명령어 사용 시 슬래시를 입력하세요 라고 나타나죠. 자, 슬래시를 클릭을 하면 이 페이지 안에 텍스트 이외에 삽입할 수 있는 다양한 메뉴들이 나타납니다. 자, 이 중에서 갤러리를 자, 저는 선택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갤러리를 선택을 하면 갤러리 템플릿 페이지가 자동적으로 이렇게 추가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한번 이 갤러리 형태의 템플릿을 이용해서 이 노션으로 홈페이지 형태의 페이지를 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목은 건강과 체력으로 하고요. 자, 위에 미리 적어놨던 텍스트는 모두 삭제를 하겠습니다. 자, 템플릿이 만들게 되면 자동적으로 이런 식으로 페이지 3개가 생성이 되는데 일단 필요 없기 때문에 한 개만 남겨놓고 다 삭제를 시키겠습니다. 자, 페이지 3에 이 갤러리를 클릭을 하면 이 페이지 안에 또 다른 새로운 페이지가 이렇게 생성되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다가 자, 건강과 체력이라는 주제의 내용을 한번 입력해 볼 텐데요. 자, 이 아래 다시 슬래시 버튼을 슬래시 글자를 입력을 하고 이곳에 지난번에 만들었던 미리 캔버스에서 자료를 만들었던 슬라이드를 가져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른 곳에 있는 그러한 콘텐츠 요소를 이 페이지 안에 바로 넣는 방법은 인베디드라고 하는 자, 여기 보이시나요? 자, 동영상이라든지 비디오라든지 음악 파일 같은 것들을 인베디드라는 포함시킨다는 그런 기능을 이용할 수가 있는데요. 자, 이런 식으로 동영상 메뉴를 이제 클릭을 하고 미리 캔버스에 가서 자, 가져올 슬라이드를 선택을 한 다음에 여기 보이는 메뉴 버튼을 이제 클릭을 하면 자, 공유하기 버튼이 나타나죠. 자, 공유하기 버튼을 눌러서 URL을 복사를 해줍니다. 자, 복사된 URL을 링크 인베디드 이 입력란에 붙여넣기를 하시면 돼요. 자, 그러면 동영상이
아니지만 동영상뿐만 아니라 미리 캠퍼스에 있는 슬라이드도 이런 식으로 가져올 수가 있습니다. 자, 바로 이런 식으로 페이지에 들어가는 것을 볼 수가 있겠죠. 자, 이 크기도 조절할 수가 있고요. 자, 이런 식으로 하면, 자, 다시 요거를 이제 닫아보면, 건강과 체력이라는 이 갤러리 안에 미리 캠퍼스에서 우리가 제작한 수업 자료가 들어가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갤러리의 바탕 화면을 미리 캠퍼스에 해당 내용으로 추가해 주기 위해서는, 자, 갤러리를 선택을 하고요. 이 갤러리에 이미지를 넣어 주시면 돼요. 그래서 슬래시 버튼을 누르고 여기 보이는 이미지, 미디어에 있는 이미지 버튼을 클릭을 하신 다음에 이미지를 업로드를 시켜주면, 자, 이렇게 이미지가 올라오고요. 자, 이 이미지가 이 갤러리의 바탕화면이 됩니다. 자, 이런 식으로 이 갤러리를 복제를 해서 그 안에 있는 미리 캠퍼스 주소만 바꿔주시면 선생님들이 제작해 놓은 수업 자료들을, 이 미리 캠퍼스에 있는 모든 자료들을 이 노션으로 다 가져와서 홈페이지처럼 학생들에게 공유를 시켜줄 수가 있습니다. 자, 갤러리 위에 마우스를 올려놓고 점 3개 버튼을 누르면, 자, 복제라는 메뉴가 보이죠. 자, 복제를 선생님들이 갤러리에서 만들 수 있는 양만큼, 만들고자 하는 양만큼 컨트롤 D를 누르거나 아니면은 복제 버튼을 눌러서 쭉 복제를 해주세요. 네, 갤러리를, 자, 복제를 해서 그 안에 있는 내용만 바꿔주면, 지난번에 미리 캠퍼스에서 템플릿을 재사용했듯이, 자, 갤러리도 손쉽게 재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자, 첫 번째 갤러리의 건강과 체력이었다면, 자, 두 번째 갤러리 페이지를, 자, 선택을 하고, 자, 선택한 복제된 슬라이드 안에서, 자, 마찬가지로 복제된 미리 캠퍼스의 링크를 바꿔주기 위해서, 자, 미리 캠퍼스 슬라이드의 우측 상단에 보이는 메뉴에서 바꾸기 버튼을 클릭을 합니다. 그리고 미리 캠퍼스에서 새로 링크를 걸어줄 슬라이드에 링크를, 자, 복사를 한 후에 마찬가지로 다시 미리 캠퍼스 안에 입력란에 붙여넣기를 해주면, 자, 새롭게 링크가 적용된 미리 캠퍼스 슬라이드를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갤러리도 미리 캠퍼스에서 제작한 수업 자료의 수만큼 쭉 나열을 해서 만들어 주시고요. 그리고 우측 상단에 공유 버튼을 눌러서 이 웹의 공유라는 설정을 클릭을 하고 이 나오는 공유 주소를 원하는 학생들이나 선생님들에게 공유를 해 주시면, 링크를 받은 사람들은 이런 식으로 바로 접속이 가능합니다. 자, 이런 식으로 노션에서 제작한 수업 자료들은 이렇게 홈페이지처럼 공유를 할 수 있기 때문에 보다 더 깔끔하고 체계적으로 수업 자료를 공유를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노션은, 자,
갤러리 형태뿐만 아니라 다양한 형식의 자료들을 모아올 수가 있고 또 여러 가지 형태로 공유도 할 수가 있어요. 자, 이렇게 선생님들이 노션에 있는 다양한 메뉴를 이용해서 수업 자료를 제작을 하고 공유를 해준다면 보다 더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원격 수업을 만들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이상으로 노션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자, 이번에는 쌍방향 수업 운영을 위한 쌤툴 사용 방법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쌤툴은 쉽고 빠르게 온라인 수업을 진행할 수 있는 쌍방향 협업 도구 중에 하나입니다. 자, 그러면 실제로 쌤툴에 접속을 해서 자, 하나하나 기능들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쌤툴에 접속하면 우측 상단에 로그인 버튼이 있어요. 자, 로그인 버튼을 누르면 구글 계정으로 회원가입 필요 없이 바로 로그인이 가능합니다. 자, 본인의 구글 계정으로 로그인을 해주시면 되고요. 자, 여러 가지 메뉴가 있는데, 자, 우선 마이 페이지부터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기본 정보에서 이 잡에 있는 일반 학생 교사 옵션에 잡을 교사로 해야 레벨이 올라가면서 클래스룸을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처음 로그인을 하신 분들은 잡을 교사로 선택을 하시고 일반적인 옵션 이름이라든지 컴퍼니를 입력을 하고 업데이트를 해 주시면 레벨이 올라가면서 수업을 개설할 수 있는 레벨로 형성이 됩니다. 자, 쌍방향으로 수업을 운영하기 위해서는 여기 아래에 보이는 게시툴 메뉴로 들어가시면 됩니다. 자, 게시툴에 들어오면 가장 먼저 좌측 상단에 룸 개설 버튼을 눌러 주시고요. 자, 이렇게 룸을 개설시키면 이쪽에 룸 번호가 생성이 되면서 룸 하나가 만들어진 것을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우측에 룸 링크 버튼을 누르면 이렇게 룸 링크가 나타나는데 자, 이 룸 링크 주소를 자, 복사를 해서 학생들에게 알려주게 되면 그 링크를 통해서 들어온 학생들은 실시간으로 이 클래스룸 안에서 같이 피드백도 주고받을 수 있고 의사소통도 가능하게 됩니다. 자, 이렇게 룸을 개설하면 자동적으로 게시물이 하나가 여기 생성이 되는데 요 게시물의 초기 제목은 룸 아이디가 기본 제목으로 삽입이 되어 있습니다. 자, 이 제목을 클릭을 해서 제목을 바꿔줄 수가 있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제목을 바꿔주면 이게 룸의 제목이 되고요. 이 클래스룸에 게시물을 올리는 방법은 요 아래 제목과 내용을 입력해 주세요 라고 하는 입력란에 원하는 내용을 입력을 하고 저장 버튼을 누르면 이런 식으로 게시물이 올라가게 됩니다. 자, 게시물을 입력을 할 때 요 하단에 번호를 자, 선택을 해주면 그 번호에 맞게
게시물에 표시가 됩니다. 자, 보시는 바와 같이 이 게시물은 2번을 선택한 사람의 게시물이고, 이 최상단에도 이런 식으로 2번이 표시가 됩니다. 자, 요거는 어떻게 활용할 수 있냐면, 학생들의 게시물을 입력을 할 때 학생들 본인의 번호를 선택을 하고 게시물을 입력하게끔 하는 겁니다. 자, 그렇게 되면 학생들의 게시물을 입력하면서 출석 체크도 할 수가 있고요. 누가 어떤 게시물을 입력했는지 한눈에 알아볼 수도 있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지금 2번, 5번, 자, 0번이라는 번호를 가진 사람들이 게시물을 올렸다는 것을 한눈에 확인해 볼 수가 있죠. 자, 각 게시물은 여기 오른쪽에 좋아요, 엄지손가락 모양의 이미지를 클릭을 하면 이런 식으로 좋아요 피드백도 줄 수가 있고, 다시 선택을 하면 좋아요 피드백을 다시 없앨 수도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 게시물의 특징 중에 하나는 작성자 IP라는 이 숫자가 표시가 된다는 겁니다. 자, 이것이 필요한 이유는 룸 링크만 있으면 누구든지 이 룸에 접속을 할 수가 있는데요. 로그인 없이 이 클래스룸에 접속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익명을 이용해서 학생들이 장난으로 게시물을 올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방지하고자 IP가 표시가 된다는 점을 학생들에게 주지시켜 주시고, 학생들이 장난스럽게 익명으로 게시물을 올리지 않도록 할 수 있습니다. 자, 자신이 올린 게시물은 클릭을 해서 이런 식으로 내용을 바꿔줄 수도 있습니다. 자, 또 하나는 이 게시물을 올릴 때 일반적인 내용뿐만 아니라, 자, 링크 추가 버튼을 누르면, 자, 이 링크 입력란에 자신이 참고한 사이트의 주소를 이런 식으로 입력해 주고, 자, OK 버튼을 누른 다음에 저장 버튼을 누르면, 자, 다른 게시물들과 달리 링크를 추가한 게시물에는 이렇게 링크 표시가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링크 버튼을 누르면 추가했던 링크로 바로 이동이 가능하겠죠. 자, 그 다음으로 링크 추가 옆에 이제 내용 추가 버튼을 누르면 게시물을 올릴 때 굉장히 많은 내용을 입력해야 되는 경우도 있는데, 그럴 경우에 긴 글을 적을 수 있는 추가 입력란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런 식으로 내용을 추가하고, 자, 저장 버튼을 누르면 이런 식으로 내용 추가, 자, 바로 아래 입력란에 적었던 글은 이런 식으로 바로 게시물에 보이게 되고요. 내용 추가로 입력한 글은 이렇게 눈 모양의 아이콘을 클릭해야지만 이런 식으로 볼 수가 있게 됩니다. 자, 또 하나, 자, 사진 추가 버튼을 누르면 자신의 컴퓨터에 있는 또는 핸드폰에 있는 사진을 첨부하여 게시물을 이렇게 올릴 수도 있습니다. 자, 사진이 들어가 있는 이런 게시물은 이런 식으로 미리 보기로 그림 아이콘이 뜨게 되는데, 이 그림을 클릭을 하면 이런 식으로 큰 화면으로 자신이 올린 이미지를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각 게시물에는 이제 구분이라는 메뉴가 있는데요. 요 구분이라는 메뉴에서는 색깔을 바꿀 수 있는 그런 기능들을 해줍니다. 자, 색깔뿐만 아니라
여기 번호 감춤을 누르면 자신의 게시물에 번호가 표시되는 것을 감출 수가 있어요. 그리고 내용 감춤을 누르면 예를 들어서 내용 추가된 게시물에서 내용 감춤을 누르게 되면 추가된 내용을 볼 수가 없게 되겠죠. 다른 사람들이. 자, 이러한 기능뿐만 아니라 그냥 일반적으로 게시물에 대한 구분을 해줘야 되겠다 싶을 때는 선생님들께서 학생들에게 어떤 내용은 무슨 색깔로 하고 또 특정한 내용은 무슨 색깔로 또는 조별로 색깔을 바꿔주라고 하면서 이렇게 구분을 응용해서 수업에 활용할 수 있겠습니다. 자, 위에 메뉴는 룸 개설이나 룸 링크 그리고 기타 나와 있는 요 내용 이 메뉴들은 관리자 메뉴라서 학생들에게 보여지지 않고요. 요 호스트 즉 선생님들께만 보여지는 그러한 메뉴입니다. 자, 공유 자료. 이 공유 자료 기능은 선생님들께서 여기다가 공유 자료를 예를 들어서 공유 자료로 내용을 이제 추가를 하게 되면 학생들에게는 자, 이 위에 있는 요 관리자 메뉴는 보이지 않지만 이 아래에 이 공유 자료라는 버튼은 학생들에게도 이제 보이게 되는데 이 버튼을 눌렀을 때 선생님들이 공유 자료에 입력한 그 내용을 학생들도 볼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자, 그리고 이렇게 룸을 생성한 후에 이 룸의 내용을 저장하고자 할 때는 이 디스크 모양의 저장 버튼을 클릭을 하면 내용을 저장할 수가 있고요. 자, 저장된 자료는 우측에 있는 저장 자료 버튼을 눌러서 이렇게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 나와 있죠. 이렇게 여러 가지 자료들을 수업 자료들을 저장하고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저장된 자료를 삭제하기 위해서는 여기 룸 삭제 버튼을 클릭하면 되고요. 자, 이 룸 번호를 이제 클릭을 하면 다시 원래대로 저장된 자료가 아닌 원래의 룸으로 돌아올 수가 있습니다. 자, 이 공유된 룸에서 선생님들이 이 공유 룸을 중단시키고 더 이상 학생들이 글을 입력을 하지 못하게 하는 방법은 여기 보이는 퇴장 버튼을 누르면 강제로 접속된 모든 사람들이 이 룸에서 나가게 되고 당연히 글도 입력을 하지 못하게 됩니다. 자, 이런 식으로 지금은 퇴장하게 된 상태예요. 자, 다시 그 룸으로 들어가기 위해서는 이 룸 개설할 때 생성되었던 이 번호를 클릭을 하면 룸에 다시 들어올 수가 있고 학생들도 전에 공유해 줬던 룸 링크로 접속을 해서 게시물을 올릴 수가 있습니다. 자, 룸은 하나뿐만 아니라 하나 더 만들 수도 있는데요. 자, 룸 개설을 또 한번 누르게 되면 자, 번호가 0에서 1, 이 두 가지가 생성이 되면서 룸이 이제 두 개가 만들어진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선생님들은 룸을 총 두 개까지 이렇게 생성할 수가 있습니다. 룸은 두 개까지 생성할 수 있지만 룸에 있는 이 내용을 저장하는 개수는 제한이 없기 때문에 룸을 두 개만 생성해도 충분히 선생님들이 쌍방향 수업을 운영하는데 지장 없이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자, 한 반을 수업을 룸에서 개설을 하고 진행이 다 마친 후에는 자, 여기 보시는 초기화 버튼을 눌러서 내용을 총 삭제를 하고 다시 새로운 반 다음 시간 학급의 학생들에게 룸 링크를 알려주고 접속을 시키면 또다시 게시물들이
이렇게 올라오겠죠. 그리고 또 수업이 마치면은 수업을 저장할 필요가 있는 것은 자료를 저장하고 다시 초기화 버튼을 눌러서 새롭게 클래스룸을 채워 나갈 수가 있는 겁니다. 자, 이 클래스룸은 초기화 버튼 이외에도 아예 삭제도 할 수가 있는데요. 자, 삭제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토론방을 삭제를 하게 되면 토론방이 이제 없어지고 기존에 있던 룸 링크는 이제 사라지게 되는 겁니다. 다시 룸을 개설을 시키려면 자, 룸 개설 버튼을 누르면 바로 또 하나의 룸이 생성이 됩니다. 자, 이 룸은 근데 굳이 삭제를 하지 않아도 이 초기화 버튼이 있기 때문에 내용만 삭제를 자, 시키고 계속 이 룸 링크를 같은 룸 링크로 사용하게 되면 학생들에게 매번 이 새로운 룸 링크를 보여주지 않아도 학생들이 기존에 있던 룸 링크를 북마크해서 수업할 때마다 그 기존의 룸 링크로 들어올 수 있기 때문에 서로 편리하게 수업을 진행할 수가 있게 됩니다. 자, 그리고 이 전달사항 입력란에 수업 목표라든지 주제 뭐 등을 입력을 하고 엔터를 치면 전달사항이 큰 글씨체로 이렇게 공지가 되기 때문에 줌 수업처럼 채팅창에 어떠한 내용을 전달하면 나중에 글이 위로 쭉 밀리는 경우가 있는데 이런 전달사항은 수업 내내 학생들에게 노출이 되기 때문에 보다 더 수월하게 학생들에게 수업 목표라든지 중요사항을 전달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 가장 우측 상단에 여기 툴박스라는 버튼을 이제 클릭을 하면 선생님들이 주로 사용하는 게시물들을 이렇게 툴박스 형태로 관리를 할 수 있는 박스가 나타나는데요. 수업 중간중간에 학생들에게 보여줄 필요가 있는 그러한 내용들을 미리미리 툴박스 안에 넣어놓고 자, 학생들에게 사이트 이동 없이 바로 이 샘툴 안에서 이렇게 제시를 해줄 수가 있습니다. 자, 요거는 미리 캔버스에 그 링크를 툴박스에 넣어놓은 그러한 모양이죠. 그래서 수업이 시작되면 학생들과 함께 바로 미리 캔버스를 직접 접속을 하지 않아도 이렇게 슬라이드를 넘겨가면서 수업을 진행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런 미리 캠퍼스 이외에도 뭐 사진 자료라든지 주간 운동 계획표라든지 뭐 여러 가지 요소들을 넣을 수 있기 때문에 굉장히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는 그러한 기능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이 툴박스에 자료를 넣는 방법은 이 좌측에 메뉴 보기를 눌러서 툴박스 메뉴로 들어갑니다. 자, 들어간 후에 이 툴박스에서 원하는 내용의 자료를 저장을 시키면 되는데요. 자, 우선 폴더를 하나 선택을 해 주시고요. 선생님들이 폴더를 처음에는 만든 폴더가 없기 때문에 기본 폴더로 되어 있을 텐데 자, 새 폴더를 이제 만드는 방법은 새 폴더 입력란에다가 자, 원하시는 폴더 이름을 적고 여기 있는 폴더 추가 버튼을 이제 클릭을 하면 이제 폴더가 추가됩니다. 그래서 이 폴더 드롭 메뉴에서 자신이 지금 만든 폴더를 선택을 하고 이 폴더에다가 여러 가지 자료를 넣을 수가 있겠죠. 저는 링크를 눌러서 주로 자주 사용하는 링크를 한번 넣어 보겠습니다. 링크를 하나 가져와서 링크를
입력을 하고 여기다가 그 링크에 관련된 제목을 입력을 하고 저장 버튼을 누르면 자, 이런 식으로 툴박스에 나의 도구 하나가 만들어준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자, 보게 되면 바로 그 링크의 내용이 인베디드 돼서 사이트 이동 없이 바로 샘플에서 보여줄 수가 있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보여주고 학생들하고 활동도 할 수가 있겠죠. 자, 그리고 하나 더 가져와 볼게요. 자, 미리 캠퍼스 아시죠? 미리 캠퍼스에 지난 시간에 노션에 미리 캠퍼스를 첨부하는 방법을 알려드렸는데요. 마찬가지로 샘툴에도 첨부를 할 수가 있습니다. 자, 방법은 동일합니다. 미리 캠퍼스에서 가져올 캠퍼스를 하나 선택을 한 다음에 점 3개 버튼을 눌러 공유하기에서 링크를 이제 복사를 하고요. 샘툴로 돌아와서 링크 첨부에 붙여넣기를 해주시면 이렇게 게시물 저장이 되고 이 샘툴 안에서 바로 자신의 미리 캔버스에서 만든 수업 자료를 보여줄 수가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보여줄 수가 있죠. 자, 저희 예를 들어 한번 보여드리자면 저도 이제 맨몸 운동이라는 이제 폴더를 하나 만들고 이 맨몸 운동이라는 폴더 안에 미리 캠퍼스에서 제작한 슬라이드들을 다 넣어놨어요. 그래서 수업 있을 때마다 이 슬라이드를 하나씩 샘툴에서 보여주면서 미리 캠퍼스로 이동을 하거나 하고 다시 돌아갔다가 이동했다가 하는 번거로움 없이 이 샘툴 안에서 모든 것을 해결하니까 굉장히 쌍방향 수업을 편하게 진행할 수가 있었습니다. 자, 한 가지 더 유튜브 영상도 샘툴의 툴박스에 넣을 수가 있는데요. 이때 유의해야 될 사항이 있어요. 그 보통 이제 유튜브 영상을 이제 가져올 때 유튜브로 들어가서 원하는 영상을 선택한 후에 자, 공유 버튼에서 링크를 이제 가져오게 되는데 이렇게 가져오게 되면 샘툴이나 다른 노션에서 인베디드가 되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얘를 가져오는 방법은 자, 유튜브에서 퍼각이라는 그 링크 복사하는 그 링크 위에 퍼각이라는 버튼이 있는데 이 퍼각이라는 버튼을 눌렀을 때 나오는 요 코드 이 코드를 전체를 다 복사를 해서 자, 샘툴에 돌아온 다음에 링크에다 입력하는 것이 아니라 내용 추가에다가 그대로 붙여넣기를 해 주셔야지 동영상은 제대로 첨부할 수가 있습니다. 자, 보시는 바와 같이 이렇게 바로 첨부가 되죠. 구독, 좋아요. 자, 여기까지 샘툴에서 제공하는 다양한 기능 중에 쌍방향 수업에서 바로 활용할 수 있는 게시 툴에 대해서 그리고 툴박스 활용하는 방법을 알아보았는데요. 여기서 한 가지 더 우리가 체육 수업에서 활용할 만한 메뉴 기능이 더 있어서 그것을 소개해 드리고자 합니다. 자, 그것은 뭐냐면 여기 헬스라고 되어 있는 이 기능입니다. 자, 헬스라는 이 기능은 어떤 식으로 활용할 수 있는지 보여드리겠습니다. 이 헬스라는 이 메뉴는 자신이 운동한 기록들을 저장할 수 있는 그러한 기능이에요. 자, 보면은 골프, 맨몸 운동, 웨이트 운동 뭐 이런 식으로 있는데 그 중에서
운동 종목을 하나 선택을 하고 맨몸 운동의 부위 중에서 뭐 예를 들어 가슴 운동을 했다. 그러면 가슴에 운동 종목들이 또 나와 있죠. 이것 중에 하나를 선택을 한 다음에 몇 개를 했는지 반복 횟수를 이렇게 슬라이드 바로 이용해서 반복 횟수를 정한 다음 추가 버튼을 누르면 이런 식으로 오늘 날짜로 어떤 운동을 총 몇 회를 했는지, 그리고 추가 버튼을 누를 때마다 세트 수가 올라가고 이 횟수가 올라가게 되는데 총 몇 세트 몇 회를 했는지가 이런 식으로 기록이 되는 그러한 운동 관리 프로그램입니다. 자, 이것을 학생들에게 맨몸 운동 주제로 수업을 한다고 했을 때 학생들에게 직접 기록해서 자신의 운동 향상도라든지 운동 결과를 기록하게 할 수도 있고요. 자, 또 하나는 학생들이 가슴 운동, 인클라인 푸시업이 어떠한 운동인지 잘 알 수가 없기 때문에 바로 동영상을 보여줄 수가 있는 그러한 기능을 제공해주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여기에 나와 있는 운동 종목뿐만 아니라 다른 종목들을 추가한다거나 이 동영상을 선생님들이 바꿔서 학생들에게 제시해주고 싶을 때에는 이 종목 선택 바를 이제 클릭을 하면 나타나는 이 설정 입력 창에서 설정을 또 해주시면 돼요. 예를 들어서 에어로빅이라고 종목을 하나 추가를 해보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추가를 하게 되면 보시면 에어로빅이라는 종목이 하나가 추가가 됐죠. 그리고 부위 종목들도 마찬가지로 쭉 추가를 해주시고요. 그거에 맞는 유튜브 링크를 하나 가져와서 여기다가 입력하고 추가를 시키면 학생들이 선생님들이 여기다가 추가시킨 그러한 종목들도 학생들이 기록하고 동영상을 볼 수도 있게 됩니다. 자, 지금까지 이 쌤2를 이용해서 쌍방향 수업을 하는 방법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았는데요. 일반적으로 이와 비슷한 프로그램인 패들렛을 이제 많이 사용하고 계실 텐데 패들렛과 다른 여러 가지 장점과 특징들이 있기 때문에 쌍방향 수업을 운영하는 데 있어서 저는 굉장히 유용하게 잘 쓰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실제로 이 쌤2를 이용해서 제가 어떻게 수업을 했는지 줌으로 운영을 했던 저의 수업 녹화본을 잠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선생님이 채팅창에 올려놓은 우리 수업 룸에 들어와서 출석 확인 답변을 달아주면 됩니다. 자, 오늘의 수업 들어가기 전 질문은 내가 생각할 때, 너희들이 생각할 때 나에게 가장 우수한 건강 체력 요소가 뭐일지 한번 적어보는 거야. 자, 우리 3분할로 지금 운동을 하고 있는데 3분할로 운동하고 있는데 어저께는 우리가 상체 운동을 했어. 그치? 어제 상체 운동을 했습니다. 상체 운동을 하기 위해서 아마 이렇게 했을 거야. 그치? 인클라인 벤치프레스하고 플랫 벤치프레스. 이제 가슴 운동과 복근 운동. 약간 시간이 없어서 복근 운동 못 했는데 아마 이렇게 했을 겁니다. 자, 오늘은 3분할에서 두 번째 시간이야. 두 번째 시간. 두 번째 시간. 오늘은 다리와 등과 복근 운동을. 자, 요 3분할 운동 계획은 선생님이 여기다가 올려줄게. 기다려봐. 3분할 운동 계획 여기다 올려줄게. 너네 계속 볼 수 있게끔. 맨몸 운동 계획표라고 하고 선생님이 올렸습니다. 그리고 올린 거는 색깔을 좀 바꿔줄게요. 빨간색으로. 자, 요걸 통해서 확인을 하고, 자, 운동 방법은 어디서 확인하라고 그랬지? 운동 방법은
여기 메인 화면에서 헬스 메뉴 들어가서 오늘은 등 운동이니까 다리 운동과 등 운동이니까 자 부위는 자 먼저 다리를 선택을 해줄게요. 다리를 선택을 하고 첫 번째 운동이 뭐였어? 와이드 스쿼트였지? 그러면 쭉 와이드 스쿼트가 있죠? 자 와이드 스쿼트 누르고 동영상 버튼 누르면 어떤 동작인지 설명이 나옵니다. 시선도 마찬가지. 자, 일반적인 스쿼트인데 와이드 스쿼트는 이 발 간격을 좀 더 넓혀준 타이머 작동시키겠습니다. 자, 준비됐나요? 자, 준비된 사람, 자, 실시합니다. 자, 다리 간격을 일반 스쿼트보다 좀 더 넓혀서 실시하는 운동입니다. 자, 첫 번째 운동 와이드 스쿼트 운동 기록하세요. 와이드 스쿼트. 자, 보신 것처럼 저는 이런 식으로 쌤2를 이용해서 쌍방향 수업을 운영을 했었습니다. 자, 코로나 시대에 선생님들 원격 수업 하시느라 많이 힘드실 텐데 힘드신 만큼 원격 수업의 전문적인 노하우도 많이 쌓였을 거라 생각을 합니다. 오늘 소개해드린 이런 원격 수업 방법 또는 이 팁들을 선생님들 수업에 참고하셔서 좀 더 업그레이드된 수업을 만들어 가길 바랍니다. 자, 지금까지 연수를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